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이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스파이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의 구성과 그중 OEM들의 공통 필수 범위인 VDA 스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하시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에이스파이스 내 프로세스는 3개의 범주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어요. 저는 3가지의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는 오거니제이셔널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고요. 마지막은 서포팅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의 범주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범주부터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라이프 사이클 그룹은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프로세스 그룹이에요. 우리 팀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도 포함이 되고요. 모든 전체 시스템 중 일부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 외부 협력업체와 협업을 하고 조달 및 공급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포함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의식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범주는 오거니제이셔널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프라이머리 그룹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 명, 한 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팀, 그룹, 조직, 회사들이 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다수의 조직을 관통해서 수행해야 되는 프로세스 묶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적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회사의 표준 부품을 자산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을 재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포함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의식주가 충족된 뒤에 더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을 찾아가고 주변 환경에 투자를 한다거나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단골 가게를 찾아두는 등의 활동들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범주는 서포팅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위의 2개 그룹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 그룹이에요.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 법칙 등을 관리하는 지원적인 프로세스가 포함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의식주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전략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골 가게 시장이 바뀌거나 사장이 바뀐다거나 주변 사람이 이사를 간다거나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이러한 변수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대비하고 그거에 따라 활동하는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파이스의 각 프로세스 영역은 이러한 프로세스 그룹 내의 어딘가에 속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나열하면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탕 색깔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프로세스의 범주이고요. 이렇게 큰 박스들은 프로세스 범주 안에 속하는 프로세스 그룹이고 안에 있는 작은 회색 박스가 각각의 프로세스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총 32개의 프로세스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이스파이스는 OEM이 협력업체의 프로세스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OEM 입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이 프로세스를 잘 따르고 있는지 봐야 할 거예요. 즉, 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치더라도 확인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골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봐야지 그 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의 특성과 특징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으로 정의된 것이 VDA 스콥입니다. VDA 스콥에 포함되는 프로세스는 이 화면에서 붉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항목들이에요. 이러한 것들만 발췌하면 비교적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영역은 시스템 레벨이고요. 아래에 있는 영역은 소프트웨어 레벨이고 이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2개, 4개, 총 6개는 관리 지원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VDA 스콥에 포함된 16개 프로세스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스템 2번,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고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명세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고요. 시스템 3번은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예요. 시스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엘리먼트를 정의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레벨로 내려와서 소프트웨어 1번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이고요. 시스템 분석 설계 과정 중에 소프트웨어가 구현해야 한다라고 할당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항목들을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 정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2번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예요.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엘리먼트들을 정의하고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와 동적 설계를 정의하는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3번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및 유닛 구현이에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정의된 가장 작은 단위가 컴포넌트예요. 즉 엘리먼트들의 작은 단위가 컴포넌트라고 에이스파이스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3번에서는 각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 설계를 수행을 하면서 유닛들을 정의하고 그 유닛을 실제 소스 코드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영역에 있는 것들은 모두 검증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좌측에 있는 분석 설계 프로세스 대비 각각 검증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4번은 유닛 검증이고요. 소프트웨어 유닛이 상세 설계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5번은 소프트웨어 통합 및 통합 시험이에요. 소프트웨어 유닛이 최종적으로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될 때까지 단계별로 전략에 따라 통합을 해가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유닛 간의 인터페이스를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소프트웨어 6번은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인데요. 완전히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반대 측면에 있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고요. 시스템 레벨로 올라가서 시스템 4번은 시스템 통합 및 통합 시험이에요. 시스템 엘리먼트들을 통합해 가면서 시스템 아키텍처 및 엘리먼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고요.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시스템 통합 시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5번은 시스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인데요.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 반대 측면에 있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개의 프로세스는 개발 관련 프로세스이고요. 지금부터는 나머지 6가지인 관리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3번은 프로젝트 관리이고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의 범주 내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리소스 등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다 내부적으로 개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된 것이 애큐지션 4번, 협력업체 관리입니다. 협력업체와 합의된 요구사항 대비 협력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게 적절하고 적합한지를 추적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포팅 1번은 품질 보증인데요. 개발 산출문 및 수행된 프로세스가 실제 정의된 기준과 계획 대비 적합한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증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포팅 8번은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형상관리이고요.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 산출물이 무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산출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포팅 9번은 프로블럼 레졸루션, 문제 해결 관리예요.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하며 해결이 될 때까지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포팅 10번은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변경 요청 관리이고요. 변경 요청 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VDA 스콥에 해당하는 16개의 프로세스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이에요. 즉, 에이스파이스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내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개발만 포함한다면 또는 협력업체가 없다면 또는 일부 테스트 영역은 OEM이 수행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VDA 스콥을 모두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OEM과 합의해서 실제 내 프로젝트의 개발 범위에 맞게 적용할 프로세스의 범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A스파이스의 프로세스 구조와 그중 VDA 스콥에 해당하는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고객과 프로젝트에 실제 적용할 프로세스 영역을 올바르게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스파이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구조와 VDA 스콥에 포함되는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오셔서 메모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회사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스파이스의 역량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